안녕하세요. 멋진 차를 찾아 떠나는 남자, 바로 오파 프로나날의 한순입니다. 썸네일과 제목에 보셨다시피 1억원짜리 카마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머슬카 많이 찍었습니다. 물론 이 카마로 역시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카마로는 조금 더 다른 녀석입니다. 바로 1억원짜리 카마로이기 때문이죠. 신차가가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고 튜닝이 무려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튜닝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 차투차의 진영님이 쫙 이게 있거든요. 이거 찍고 다음에 찍을 것도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이 차주님이 어떻게 좋아하는 영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카마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하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90% 이상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니 4천만원짜리 차에 왜 튜닝을 5천만원을 해서 1억을 만드냐, 왜 차값만큼 튜닝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막내 PD라든지 우리 심과장 그리고 우리 세균맨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튜닝이라는 게 진짜 자기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산다 그랬죠? 감성적이게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튜닝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차를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세요? 좀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사요. 완전 올드카 말고 좀 연식이 오래된, 예전부터 내가 사고 싶었던 차들, 우리가 아직 영상은 안 올렸는데 SL63AMG라고 있어요. 그 차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SL63AMG 같이 좀 연식이 된 2000년대 후반대 되는 그런 차를 사서 하나씩 튜닝을 하면서 고쳐 나가는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이 차주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천만원, 5천만원짜리 카마로를 샀지만 내가 정말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 취향대로 차를 한번 멋지게 꾸며보자 라고 해서 이런 차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튜닝을 하신 분들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개성을 살리고 자기의 하고 싶은 거를 큰 돈을 들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욕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라고 그렇게 좀 비판 섞인 비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튜닝을 하는 게 랩핑, 그 다음에 이제 바디킷, 그리고 엔진에 대한 튜닝, 그 다음에 브레이크, 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퍼, 거의 모든 부분이 많이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 이 그릴도 원래 순정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완성된 차에 이 좀 케이블 타이는 좀 아쉽네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이렇게 번호판 가드도 제작을 해서 좀 장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보면요, 단차가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보면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에서도 보면은 단차가 이렇게 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다시 이제 단차를 좀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본넷도 이 에어덕트, 엔진의 열을 좀 식혀주는 에어덕트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그냥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멋지게 차를 꾸며놨으면 완성을 좀 완벽하게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단차라든지 지금 이 본넷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엔진 룸을 한번 열어보면 이게 물론 개인 만족이긴 한데요. 자, 막내 PD 한번 해봐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아니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과연 막내 PD는 열 수 있을 것인가? 훌륭해. 자, 이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원래 카마로도 괴물 녀석이잖아요. 6200cc에 460마력 정도 나오는 정말 괴물 딱지 같은 녀석인데요. 엔진의 튜닝을 통해서 500마력을 상회하는 진정한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얘 지금 가격이요, 신차가 포함해서 1억 정도라고 하는데 중고 가격 한 3,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행을 또 해보겠지만 500마력짜리를 3,000만원 중반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재밌게 타는 거죠. 물론 3,000만원 이런 돈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차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평상시 뭐 스트레스 받을 때나 주말에 드라이브를 갈 때 1억 원짜리를 뭐 한 그다음 2억 원짜리 이렇게 운전하면요 부담스러워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달리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3천만 원 중반이면은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튜닝을 통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냥 진짜 내가 원하는 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500마력 이 미친 거거든요. 말 500마리가 그냥 다다다다 끄는 거, 그런 느낌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나왔네 우리 심과장차. 아 그때 머스탱이 이어서 이번엔 이제 카마로인가요? 계약서 어딨죠? 아 미쳤네요. 자 어쨌든 이 500마력을 상회하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 이 안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 이 단차를 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범퍼 그래 본넷이요 커스터마이징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장착을 했기 때문에 순정이랑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단차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본네트에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마감이 사실 이게 보면은 조금은 아쉬워요. 이런 부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런 마감 자체도 다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마감을 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게다가 원래 이 카마로 자체가 그 엔진룸이 원래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요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비 오면 이게 또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에어덕트가 단순히 뚫리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물을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배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비 엄청나는 폭우 온 날에 여기 물 다 들어가면 물론 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은 좀 확실하게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옆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이 괴물 딱지 같은 이 차 보면요, 외장에 대부분 이제 카본으로 다 입혀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역시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휠 역시도 튜닝을 통해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브레이크, 캘리퍼, 로터 등 거의 뭐 달리는 데 있어서, 왜냐면 500마력이 넘어가는 파워풀한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선 브레이크 튜닝이 무조건 필수예요. 여러분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서야 돼요. 저처럼 말이죠.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 마크도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 트랜스포머? 이 오토봇이냐? 오토봇이죠? 착한 놈이라고 합니다. 카마로가 사실 범블비잖아요. 근데 범블비의 뜻이 뭐냐? 근데 잠깐 나와주세요 또 한번. 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범블비의 뜻은 호박벌입니다. 그 영어 그 개구리 중에서 범블비 프로. 아니 진짜 쓸데없는 드립을 왜 치는 거지 도대체? 아니 쓸데없는 드립이 아니야.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궁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봐 범블비의 뜻이 왜 궁금해요? 이 차를 알아보는데. 자, 어쨌든 이 좀 자세히 불러보면은 그러니까 개성이 확실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 뒤에 있는 스포일러 역시도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죠. 테일램프도 블랙 베젤이 들어간 테일램프로 지금 교체가 된 것 같고요. 디피저 역시도 카본으로 들어간 디피저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이쪽에 또 트렁크가 있는데, 들어가줘요? 여기서 사람 탈출하는 버튼이 있네요. 이렇게 그렇네요. 우파님이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로.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탈출 미션. 아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어. 10년이 돼가지고 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네. 여기가 내 집 같아. 이제 편하십니까? 아 네네. 자, 과연 막내 PD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우스갯소리 되는데요? 아니 왜 탈출 못하고 계세요? 아니, 예. 그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거 너무 무겁던데 이게? 그렇죠. 무거워서 이 카메라에 무게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 이거 어떤가요? 그때 G70 때도 들어가셨고 이번에도 들어가셨는데 네. 이게 되게 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깊숙해요. 생각보다 깊지 않아요? 아 그쵸. 다리 쭉 뻗어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짐을 실었을 때 이 카메라의 또 장점이요. 이런 그 데일리카로 사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트렁크의 공간이 좁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막내 PD가 또 열연으로 또 이렇게 또 트렁크에 들어갔습니다. 댓글 보면 뭐 사람 트렁크에 집어넣고 웃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또 약간 진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문파크는 들어가라고 그렇게 쓰면서. 그래! 야,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네? 야, 문파
테마파크는 들어가라고 그렇게 시켜놓고서는 막내 PD 한번 집어넣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실내로 가죠. 어쨌든 여러분들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죠. 자, 실내를 보면은 카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핸들도 알칸트라 핸들, 그다음에 카본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어 트림, 카본, 전반적으로 이렇게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꾸며놨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엔진 스타트. 이게 튜닝을 통해서 배기도 사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머슬카의 느낌 나지 않나요? 심과장 너의 차야.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네, 아빠라고 불러. 야, 우리 심과장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네요. 우리 심과장이 약간 헬스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막 머슬카 되게 좋아해요. 머스탱도 그랬고 카마로도 지금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놈의 LG 화학이 뭔지 아직 마이너스인가요? 이제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 아유, 이 마이너스의 손. 자, 여러분들과 함께 1억짜리 카마로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물론 개성 있다 이러면 개성 있고 개성 있지 않다라고 개성 있지 않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튜닝을 하는 이런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물론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모순이, 저는 물론 튜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순정을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열정 있게 내가 차를 꾸며놨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1억 원짜리 튜닝이 된 500마력의 괴물 머신 카마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 이야, 역시 카마로. 이 카마로가요 진짜 나는 재미난 차입니다. 이 쉐보레에서, 카마로가 쉐보레 차예요 여러분들. 또 이거 마크 안 달렸다고 쉐보레 차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죠. 미국에서는 젊은 오너분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드림카로 머슬카를 꼽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마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차가 4천만원, 뭐 중고 지금 3천만원대인데요 이 차 타고 나가면 3천만원대 대부분 안 봅니다. 좀 비싸게 더 보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차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뭐 엄청 주행을 해본 건 아닌데 악셀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엔진의 매핑 그리고 브레이크 튜닝을 통해서 순정 카마로보다 좀 더 파워풀하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확 부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엔진 튜닝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차 순정 상태 그대로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매핑을 하면 더 파워풀한 성능은 나오지만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매핑이나 이런 튜닝 하시는 분들도 워낙 데이터 값이 있어가지고 이제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출력을 올리지만, 그래도 순정 대비해서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구성이, 물론 이거 케바케이긴 해요. 좀 어떤 차는 좀 확 안 좋아지고 어떤 차는 좀 나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구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순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게 튜닝을 통해서 반응 자체가 일반 순정 카마로보다도 좀 더 확실히 빠르고 반응도 되게 민첩해요. 그다음 브레이크를 여기서 이렇게 밟았을 때, 이전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네, 이 지금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밀리는 느낌이 좀 많이 없어요. 물론 약간 조금 밀려요. 브레이크 튜닝을 했는데도 살짝 밀리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순정보다는 좀 밀리는 느낌 많이 없네요. 배기음에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감성이거든요. 이런 감성으로 사실 타는 차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 우리 막내 PD가 또 타 있죠. 어때? 승차감이 어떤가요? 근데 승차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뒷좌석에 사실 사람도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예요. 앞자리 2개, 뒤에 뒷자리 2개인데요. 좀 키가 큰 분들이면 좀 타긴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어린 아이라든지 좀 키가 작은 분들이라면 탑승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저를 딱 보면 응. 저도 상당히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닿아요. 그래, 원래 사람 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짐칸이군요. 원래 짐칸이에요.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1억 원짜리 카마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신차값 그 다음에 튜닝값 포함해서 1억이라고 하는데요, 중고 가격은 뭐 3,600만 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악플로 이게 말이 되느냐, 뭐 1억 튜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머지 5천만 원 튜닝은 어디 갔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튜닝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물론 저는 순정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웬만하면 순정을 출고해서 순정으로 타고 다닌다. 튜닝을 하면은 그냥 바디킷이나 외관에 조금 그런 그 카본 정도만 건드는 편인데요. 이렇게 뭐 커스텀된 범퍼, 본넷, 그리고 이제 뒤에 배기 튜닝, 머플러, 뭐 이런 브레이크 튜닝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튜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만의 차를 꾸미는 분들은 사실 전 존경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막상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튜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차를 위해서, 나만의 색깔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꾸미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독특한 차, 바로 1억 원짜리 카마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원짜리가 아니라 3,600만 원짜리 카마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보고더니 아까 막내 PD가 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이런 차는 비 오는 날 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이런 차는 비 오는 날에 타는 차가 아닌 거죠? 이제 네.